용용이의 경제학 교실.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오늘부터는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비트코인이 1억이라는 가격을 달성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1억까지 오른 비트코인인데, 이 비트코인이 어떻게 1억까지 찍을 수 있었는지, 1억까지 상승할 수 있었는지, 그러면 비트코인이 어떤 과정으로 성장하게 됐는지, 가격이 상승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당분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이게 뭐 금융자산으로 취급을 받는다라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정말 금융자산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또 미래 화폐로서 쓰일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래 화폐로는 가치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매우 회의적이고요. 또 부정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비트코인이 이제 사회에서 어쨌든 수요가 존재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고요. 사람들이 이걸 거래를 통해서 이제 금융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사회 현상이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 현상에 대한 적응이 필요한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제가 아니라고 생각할지라도 이런 발생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이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이제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요 몇 주간에 걸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수요적인 측면이 가장 커요. 제가 2014년에 경제교육 봉사단체에서 1년간 활동했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이때 이제 경제교육 봉사를 하면서 이제 아동들에게 그 초등학생 5, 6학년쯤 되는 아동들에게 경제를 가르쳤던 경험이 있는데 이때 책에 이제 미래의 화폐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설명해 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거 곧 없어진다고 하니 가르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처음에는 이제 화폐라는 게 없어서 뭐 물물 교환을 했다. 그 다음에는 뭐 조개 같은 것들을 주어서 물물 교환을 이제 그걸 화폐 대용으로 썼다. 그리고 이제 은과 금을 사용하고 동전을 사용하게 되고 뭐 지폐를 사용하게 되고 이제는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동전을 없애겠다라는 계획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폐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카드를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요 최근에 현금을 들고 다니는 경우가 정말 없더라고요. 그래서 현금을 그래도 조금은 가지고 있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정말 극소수로 줄어들 만큼 이제는 카드의 사용이 너무나 당연해지고 있는 사회가 되고 있고요. 이제 카드를 넘어서서 다음에는 그 미래에는 어떤 걸 사용할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게 비트코인인데요. 사실 비트코인은 이제 정부의 중앙 통제적인 화폐를 벗어난다라는 개념에서 조금 접근을 하면 충분히 이 미래 사회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한국은행권 같은 경우에야 뭐 한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지지 않는 한 사용할 수 있겠지만 외국에선 사실 사용할 수 없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고 있는데 이 한국은행권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사용하게 되면 전 세계 어디에서든 사용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미래에는 이제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가 하게 되면서 특히 환율이란 개념이 많이 약해질 수도 있는 이제 화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비트코인의 최근에 가격을 가파르게 상승하게 됐는데요.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수요의 측면이
강하고요. 우리가 그럼 수요가 증가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 보면 사실 뭐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똑같이 한번 더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기본 수요와 공급이 우리가 검정색 점에서 검정색 선으로 구성되었다고 했을 때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가 빨간색 선으로 상승하게 되고요. 그럼 이제 균형 거래량과 균형 가격이 빨간 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오르고 거래량도 많아지는 효과가 있고요.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이제 검정색 선에서 파란색 선으로 수요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래량과 가격 모두 감소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건으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게 된 거고요.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거래량과 거래가 가격이 동시에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그 지점이 어떤 지점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점이 어떤 것인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비트코인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이게 금융 상품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얼마나 상승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쨌든 비트코인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경제 이론에 맞추어서 작동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조금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어쨌든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가격이 오르고 거래량이 증가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의 공급적인 측면을 봐도 이제 경제 현상이 그대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검정색 수요 곡선을 검정색 공급 곡선이라고 했을 때 검정색 점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요. 빨간색 선으로 공급 곡선이 이동하게 돼서 균형 가격은 감소하게 되고요. 거래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공급이 감소하게 되면요. 검정색 공급 곡선에서 파란색 공급 곡선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이때는 균형 가격이 증가하게 되고 거래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주로 수요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요를 먼저 보여드렸던 건데 이제는 공급에 영향을 받는 시대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채굴량이 어느 정도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채굴이 다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이란 것 자체가 채굴을 멈추게 되면 더 이상 우리가 주식시장으로 보면 이제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이 있게 되는데 발행시장이 없어지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만약에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찾게 된다면 비트코인의 양이 계속해서 증가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공급이 감소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제는 공급의 감소로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금 해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트코인의 가격을 이동하게 되는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화폐라는 것 자체가 정부의 영향을 안 받게 되다 보면 정부의 공인 없이 이 화폐가 화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뭔가 가치 있는 것에 얘가 기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우리가 지폐라는 걸 사용하게 될 때도 이제 그 지폐만큼의 금을 은행에 맡겨두고 은행에서 발행한 그 지폐를 사용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화폐라는 개념은 내가 은행에 금을 얼마나 맡겨놨는가에 대한 증서였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태환이 가능했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금으로 언제든지 교체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전 세계에 있는 금의 양은 한정적이고요. 화폐의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결국 이 과정을 거치면서 화폐의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서 이제 화폐라는 거를 이제 태환을 못하게 되는 불태환 화폐로 이제 변경되게 되거든요. 그런 과정을 봤을 때 비트코인의 양이 고정적이라고 한다면 이게 증가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저는 원래도 이게 내재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금융상품으로서 가치가 없고 화폐로서의 역할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대의 흐름에도 발맞추지 못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사회가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저와는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는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맞춰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